사법부의 독립? 좋은 말이죠.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이 되어야 삼권이 서로 견제를 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대원칙이에요. 즉 사법부, 국회,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제 속에서 독립이 있는 것이에요. 독립이라는 게 성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해요. 그러나 대법원장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첫째,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또는 탄핵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부는 여러 가지 대법원장 임명권이라든지 또는 예산 집행권을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이렇게 눈으로서 견제를 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삼권 분립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부르짖느냐 하는 것은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해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해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법부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서 문을 꼭꼭 닫고 반영을 하든지 이런 수준 이하의 판결을 계속 양산을 해도 비판하면은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한다라고 이런 응석을 띄고 있어요. 응석을 젖먹이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미숙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런데 이미 무너졌어요. 그거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와 배를 같이 하는 소위 문제 판사들, 이념형 판사들이죠. 흔히 그 사람들을 좌경 판사라고 하고 좌판 판사라고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불러주려고 하는 대로 진보 판사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진보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이미 정착이 됐고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진보라는 말은 99.99%가 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하면 괄호 안에 반드시 좌경이라고 넣어야 돼요. 그런데 겁도 없이 어떻게 일부 판사들이 나는 진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은 진보적인 이념의 소유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방공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요. 여기에 어떻게 진보적인 것을 자처하는 자들이 판사가 돼가지고 겁도 없이 내가 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내가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겁도 없이 된 게 바로 그 자들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당해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세력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응징하는 거예요. 응징하는 것.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배경은 다 아실 것입니다. 좌익들이 득세를 하고 드디어 좌익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 좌익 정권이 6.15 선언을 만들어내가지고 깽판 세력, 반역 세력, 선동 세력한테 면죄부를 주고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분위기 안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등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등장하니까 우리법연구회나 소위 진보 판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 뒤부터 판결을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하느냐? 친북 세력, 이적단체, 그리고 경찰을 때리는 폭력 시위자들, 전교조, 민노당, 그리고 MBC와 같은 반역 세력, 폭력 세력, 선동 세력에 대해서 유난히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우리 김성욱 기자나 서정갑 회장이나 우리 사회보는 신혜식 씨 같은 이런 사람, 애국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결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즉 이용훈 등장 이후의 한국의 사법부는 깽판 세력, 반역 세력의 최고의 보루가 되었다. 즉 깽판 치고 아무리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뒤에 든든하게 있어가지고 법원에 오기만 하라. 딱 기다렸다가 전부 무죄,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등등으로 풀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라 하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제가 심심풀이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05년 7월 이용훈 취임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거, 이거 주로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 국가공권력에 도전하고 친북 좌익 관련 재판이 4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무죄가 15건이고 집행유예가 16건이고 구속영장 기각이 5건, 처분 취소 2건, 선고유예 1건, 공소기각 1건 등등 해가지고 실형을 산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어요. 실형을 산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일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범죄 사실은 인정을 해놓고는 엉뚱한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의 뭐 남북 관계에서 정상이 만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아까 우리 민동석 선생께서 절실하게 느끼셨던 대로 판사가 아니라 좌익 깽판 폭력 세력의 변호인 같은 변론문 같은 선고문을 쓰고 있어요. 변론문 같은 선고문. 그 변론문도 뭔지 알아가지고 아까 아마 MBC 수첩팀이 제일 놀랐을 것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갑니다. MBC가 이미 사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허위 보도라고 사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범인보다도 피고인보다도 더 열심히 변론을 해주는 이 세력이 지금 법원 안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 방패 속에서 앉아가지고 펜대를 놀리면서 대한민국의 신경과 심장과 뇌수를 도려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도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취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셨습니다.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하니까 바로 여기에 어디 가느냐? 검찰에 갑니다. 검사들이 우리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예컨대 정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고소를 하고 연방통출하는 조직이 광화문에서 연방제 통일을 적화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소를 하고 해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도 검찰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때릴 것이 뻔하니까 이 쓸데없는 일 하기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검찰의 태도도 문제지만은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면은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 또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지휘를 받는 경찰도 애국 세력이 뭐 잘못하면 그것은 당장 잡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좌익 세력, 소위 진보 세력, 우선 개혁 뭐 이런 거 내거는 사람들이 난동 부릴 때는 피하든지 아니면 말리든지 아니면 해산해달라고 해가지고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